네. 중대한 여기 헌법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다. 네. 근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데 네. 통일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기를 우리는 원해요. 네. 그럼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는 김대중이가 얘기했던 대로 연방제 통일을 하는 거 네. 이걸 그 사람들의 민주당 강령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반체세 세력, 반국가 세력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하고 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북한 가가지고 연방제 그런 사인을 하고 와서도 거기에 상대하는 국민의힘이 정신 나간 놈들이 한 번도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어? 나라가 완전히 그 국민의힘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저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번에 그 6대 법을 상정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한덕수 총리 대통령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 가운데 우리가 보면 두 번째 보면 국회 증언 감정법이라는 걸 발의했어요. 증언 감정법. 예. 그게 뭐냐면 대기업의 총수들이 국회에 와서 진술해야 되고 회사에서 경영하는 모든 연구 개발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국회에다 다 제출해야 돼. 그러니까 회사의 신기술 같은 것들도 개발하고 있는 것들도 다 제출해야 되는 완전 공산화법.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거는 뭐 기업의 그런 거는 참 국가 말하면 1급 보안 비밀입니다. 그죠. 보안 비밀을 그거 나타낼 수 없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그 전부 다 거기를 통해 나타내 가지고 어디로 빼돌려 가는지 말이죠, 이놈들이. 중국이나 뭐 이런 데로 다 빼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뭐 거기서 양곡관리법이란디,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이란, 농업재해보호법, 농업재해대책법, 뭐 이런 모든 것들의 내용의 그 흐름을 보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반하는 자유시장경제를 겁니다. 네. 완전히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로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 그 삼성에서도 이번에 예. 주 52주만 하라. 일을. 예. 근데 연구개발팀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 52주 시간을 하면은 연구하다가 덮어놓고 연구하다가 덮어놓고 계속 근무를 못 하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다음에 그것을 떼탱해가지고 또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그런 것들을 다 예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 52주 이걸 해가지고서는 삼성 개발팀이나 개별의 제 기업에서 연구하는 그것을 갖다가 어떤 데 밤새도록 해야 되고 이런 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이런 악법을 만들어 놓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설마 그러냐 그래요. 내가 이따가 보여줄게. 이제 하여튼 그거 보면 헌법의 기본 질서가 전면적으로 지금 부인된다고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예. 그렇죠. 객관적인 중대한 헌법의 침해가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이놈들이 이번에 말이죠.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떠드니까 저것들이 앞으로 부정선거 떠드는 놈들을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어 가다 이거는 자기들도 스스로 내려놨는데 미쳐도 한참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국민이 부정선거 거기 있다고 말하는데 무슨 놈의 권리로 법을 그따고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틀리면 뭐하는 거지 이게. 네. 세 번째 한번 보면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권력을 해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폭력적 수단도 허용되나 이렇게 나왔어요. 예? 실력 행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 예? 분명히 이 저항권에는요. 뭐까지 따라오냐면 폭력적 수단도 허용돼요. 예. 그렇게 해야 네. 그러니까 위에서 공권력을 가진 힘 있는 세력이 폭력으로 나오면 거기에 동반돼 가지고 마주치는 폭력이 있지 않냐고는 불가능한 거지 저게. 근데 저 저항권을요 제일 많이 써먹은 사람들이 좌파 세력이야. 맞습니다. 그거 트랙터도 몰고 오고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저항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수에서는 저항권을 써먹은 일이 없어요. 유일하게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저항권 그래요. 근데 정광훈 목사는 무저항 비폭력. 그렇지 않아요? 네. 비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보니까 이게 다 찾아보니까 저항권을 행사할 때 최소한의 여기서 보면 필요한 최소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실력 행사가 가능하더라고. 예, 근데 제가요. 예. 그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광화문 세력을 돌보신다. 예. 나 이걸 어디서 확신을 하냐면 예. 그 추운데 그 뜨거운데 예. 노인들이 많잖아요. 많죠. 예. 근데 이번에 젊은이들도 많이 네. 와요. 근데 그렇게 젊은이들도 요즘 많이 지금 합세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요. 한 분이라도 죽었다는 말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앰뷸런스가 온 일도 한 번도 없어요. 그래.
이게. 맞아.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비폭력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네. 그런데 저항하는 건데,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지 않으면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사람이요, 이렇게 안전상이나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불가능할 것 같아, 이게.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저항권은 예.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모든 법적 규제 수단을 사용한 후에도 헌법 침해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그렇죠? 예, 예.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거잖아요. 참 나는 대한민국의 참 법학자들 그리고 또 현직에 있는 법관들 그리고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또 검찰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양심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같은 참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문외한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 바로 비상계엄권입니다. 그리고 선전포고 같은 거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을 그리고 그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주체도 대통령 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허락한 적이 없어요. 우리 헌법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판단할 때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 사태다.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국회 이렇게 심의를 통과하고 심의는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반대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국회 국무회의에서 그냥 이것을 이렇게 할 수 한다라고 통보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절차로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대통령의 그 권위를 갖다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헌법에 보장된 비상계엄이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국회가 그만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190명이 이렇게 비상계엄을 중지하라 해가지고 했으면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국회도 말입니다. 자기들이 비상계엄을 중지하라고 하는 그걸 결의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 비상계엄을 정당한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하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비상계엄이 멈춰졌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헌법에 보장된 것이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어느 님이 그렇게 갑자기 말이죠. 내란 수결이 뭔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만들려고 하는데 이 조중동이 나팔수가 돼 앞장서고 모든 좌파 언론들이 함께 가고 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거기에 부안해동에 따라가는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망국으로 가는 지금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는 국민들을 깨워가지고 이 아니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우리가 해서 지금 국민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나는 그럼 이걸 몇